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계여성이사협회 창립 4주년 포럼 이사회의 미래, 포용성과 다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세계여성이사협회 회원 삼정회계법인의 노원입니다. 오늘 포럼은 세계여성이사협회 회원분들과 주요 여성단체 인사 및 각계 인사분들을 모시고 실시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현장 및 외부로 동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하게 설정하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동시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리시버의 버튼을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으로 맞춰서 사용해 주시고, 외부로 접속하시는 분은 모니터 우측 하단에 통역 버튼을 누르셔서 영어 또는 한국어 중에 편한 언어를 클릭하여 청취하시면 됩니다. 해당 버튼을 어프로 하시면 행사장 내 기본 오디오를 청취하시게 되니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여성이사협회 회장이신 이복실 회장님의 환영사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네.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또 현장에서 뵌 우리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우리 회 지금 회원이신데 잠시 휴회하고 계신 회원님 오셨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법사위 여가위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우리가 태어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4년 전 우리가 한 30여 명이 모여서 우리가 한번 여성의 경영 참여 확대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힘을 모았는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금년 초에 자본시장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사회에 여성 참여가 얼마나 늘었는지 봤더니 2조 이상 기업 대상으로 봤더니 28명이었는데 자본시장법이 통과되고 나서 위원회 일치인지 4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거의 75%나 늘은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2조 이상 기업이 한 2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49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2년 8월 달까지는 한 150명 정도의 새로운 사내 또는 사회이사가 이제 여성 사내 또는 사회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본시장법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통과를 위해서 노력한 만큼 더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포럼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포럼은 참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게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그런 과정에도 특별히 또 이 포럼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이 계십니다.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 포럼 제목? 이사회의 미래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목을? 우리 안선주 이사님이 제가 제목 가지고 막 고민했는데 이사회의 미래, 다양성과 포용성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정말 딱 이 제목이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TF 우리 회원님들 우리 배보경 원장님 또 좌장을 맡아주셨고요. 재현주 대표님 또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고 박영숙 대표님, 서지 전무님 또 소개 안 드린 분이 계신가? 이은영 교수님 우리 전략분과위원장님.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나서 오늘 포럼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 포럼을 위해서 패널로 참여하시는 세 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세 분을 사전에 한번 좀 뵀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지 뵀는데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과 같고 마음에 와닿는 저에게 또 앞으로의 우리 협회와 또 저의 제가 할 일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포럼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의 게스트 스피커인 닥터 크리스틴 초우는 ESG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세계적인 글로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고 있는 우리의 미션과 너무나 일치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나 이렇게 훌륭한 스피커를 찾기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의 생각과 맞는 스피커가 이렇게 흔쾌히 영국에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닥터 초우의 강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상을 받으시는 세 분 우리 회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잘 이 내용을 모르시는 회원님들은 우리 협회에서 왜 전수식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협회를 통해서 정보 표창을 신청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그 정부에서 그 표창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세 분의 공적을 보니까 진짜 그 공적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나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서지희 전무님은 그 여성 공인회계사 그 최초 여성 회장님이시죠. 네, 맡으셔서 활동하셨고 위민 인 이노베이션이라고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이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셔서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을 맡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공인회계사의 그 양성평등과 사회적 지위 제고를 위해서도 많은 애를 써주셨고 팽경희 대표님은 세브코리아 CEO를 거의 10년 이상 하셨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하시면서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또 박영숙 대표님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사 대표로서 그 한국지사 여성 인력,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는 데 제고를 하셨고 또 많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지 아동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신 바 있습니다. 네, 세 분 표창 받으실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회원님들의 그런 숨은 공적들이 좀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제 인사말은 이상 여기서 마치고요. 정말 앞으로 기대되는 닥터 초우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닥터 초우의 키노트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 hope you can hear me well. The broadband quality in England is not like in Korea, so I hope the transmission is good enough for you. Dear President Ms. Lee, WCD Korea members, corporate directors, professors, and other distinguished guests. It is a pleasure and honor for me to share with you today on how to create an inclusive board and the benefits it will bring. To begin with, I want to introduce the organization I represent, EOS at Federated Hermes. We have been engaging with companies around the world for positive change since 1983. Over the last 30 years, we have grown from having one analyst engaging with British companies to a team of 60 with global coverage, promoting responsible investment and ownership around the world. We have 1.2 trillion US dollars of stewardship assets as of 30th of September 2020,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asset owners and long-term investors. In 2020, corporate boards experienced the most severe interruptions of their businesses. Companies went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almost overnight. Workers worry about losing their jobs, and business owners worry about survival. For those who managed to keep their jobs, many work from home, juggling childcare and office work, as office hours extend into even later in the evenings and weekends. It is a tough time. But every challenge brings opportunities.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by Heidrick & Struggles, a Chicago-based executive search firm, modern boards are expected to possess significant expertise in areas as diverse as digital transformation, cybersecurity, sustainability, and social media. Boards should also demonstrate a conscious effort to ensure that there is diversity and inclusion by gender, race, and ethnicity. Here we have an opportunity to drive change and make a difference.
If we look at boards in Korea,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at many expertise on the board is mainly related to audit, finance, tax, and legal expertise. While these skills continue to be important as businesses need to be operationally and financially resilient, it is also an opportune time to think about board transformation and how companies could pivot to prepare the business for the future. In April this year, we published a paper, Guiding Principles of an Effective Board. It is the product of our board-level engagements with companies from around the world, including board directors in all geographical regions and in different sectors. Unsurprisingly, there is no blueprint of a perfect board, but we have identified a few points for improvement that each company can make. First of all, the governance discussion to date, globally, has been focusing on what we call the hardware of the board. The board size, the board structure, the number of committees, the number of directors in each committee, number of meetings, attendance records. This information shows whether the company has a solid framework to exercise governance. But this information gives little understanding of how the board actually works. To understand how a board works, we need to measure board dynamics and what we call the software of the board. They include culture, how board directors interact with the CEO, how they interact with the executive management and the wider workforce, the diversity of thoughts and ideas on the board. The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aspects are critical components of this software we're talking about. Independence, though commonly assessed by tenure and former relationships, is actually a subjective judgment that falls into the software category when referring to the ability of independent directors to fulfill their role. These human, relational, and behavioral elements are inherently more difficult to measure, but critical to the functioning of the company. Hardware and software aspects are interdependent and complementary towards each other, enabling the board to effectively conduct its duties. So the rest of my speech, I will focus on explaining both the hardware and software of the board as we see it through our engagements. Let's start with the hardware. Korean boards are among the least gender diverse in major markets. According to a recent study by CEO Score, a corporate tracker in Korea, the proportion of female board directors and board members at South Korea's top 200 listed companies amounts to 2.7%, at 1/10 the 28.4% rate of female board membership at the top 200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These figures are modest when compared to the quotas set between 30% to 40% in many European countries. As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in the case of Norway, barely 6% of the country's corporate directors were female in 2002, before a mandatory quota for diverse board was introduced. 70% of the top companies in the country did not have a single woman on their executive boards. In 2003, the Norwegian Parliament made an amendment to the Companies Act, expecting both men and women to be represented on corporate boards in all public limited companies in the private sector. However, companies failed to follow through on a voluntary basis. So in 2006, a mandatory quota for at least 40% female representation on the boards was introduced. By 2008, 2 years later, all public limited companies were required to meet this quota. If this requirement is not met, companies may face penalties or risk being closed down. Also,
board registration would be prohibited due to non-compliance. Norway was then able to achieve the 40% figure by 2008. A database of female candidates created by the Norwegian government also helped facilitate the company's process to evaluate the qualification of potential women leaders. Of course, when we compare countries' progress in their corporate board diversity journey, it is difficult to compare like for like. No two countries share the same legal or governance framework, and each country chooses its own approach to address the issue. What is noteworthy is many countries have had their quota regimes or voluntary targets in place for 5 years and more, and all of them have moved forward. The rate of progress vary. For example, in France and Norway, legislation combined fines and penalties are effective. Some countries, like the UK, chooses a voluntary target approach, which suits well its disclosure and principles-based approach to governance, where companies often compete to demonstrate their best practices. The voluntary approach may take longer than a quota approach. There remains a question to be answered with the passage of time as to the trade-off between a swifter or slower pace of change. In Korea, we shall welcome this regulation, and companies should understand what this regulation to kickstart gender diversity of the board symbolizes. It is a policy that shows determination to break from the status quo. We therefore expect companies in Korea to have a plan in 2021, coming up very soon, to ensure compliance and to appoint at least one female director to the board if they have a male-only board before August 2022. If a pool of female candidates for the board is deemed to be small at the moment, the plan may include demonstrable efforts in expanding the candidate pool and nurturing high-caliber female leaders within the company. We expect companies to disclose the progress they are making. COVID-19 has opened up new opportunities in this regard. For example, all boards in countries where lockdowns were enforced must now be familiar with virtual board meetings. The boards have been communicating to investors and other stakeholders that virtual meetings have worked well. As such, a concern about not having directors physically present in the country, in the province or city, should become less of an issue. In Korea, the pandemic has affected the office life and physical meetings in much less degree than some other countries. As the need for virtual AGMs is under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companies and boards should be prepared to conduct meetings virtually, given the certainty that lies ahead, even though there is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with a few vaccines reporting having high efficacy rates. So we are hopeful, but we should still be careful and be prepared. Another hardware element that deserves a rethink is the nomination policy. Traditionally, companies source director candidates through personal networks and recommendations. A good nomination policy should be built on a robust, regular board evaluation. We recommend companies to conduct a self-evaluation every year and independently facilitated evaluation every 3 years. Through this exercise, companies should come up with a board matrix that highlights the key skill set of each director and how they may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board, including some of the ongoing improvements that are needed. Some of the best annual reports I have seen include the task list of each committee, their targets and performance in the past year, areas of shortfall, and expectations of improvement in the next year. This level of transparency and disclosure give investors the confidence that the board and its committees are progressive, constantly striving for improvement. Now onto the software aspect of the board. Digital transformation of board interactions reflects some of the new skill set
that the executive search firm study highlighted earlier, such as cybersecurity, sustainability, and social media. Cybersecurity is often portrayed as a hard skill, a technical skill. Yet, based on my own board experience as a governor of a university and regular engagements with corporate boards, we agree that improving cybersecurity defense of a company is the responsibility of every employee. To be cognizant with phishing emails, to be apt at dealing with the situation if there is a breach. This requires skillful communication with the workforce in a way that is pitched at the right level, the right frequency, without appearing to be patronizing. The interactions respectful and supportive. In other words, board directors of the 21st century must therefore possess not only good technical knowledge about business and operations, more importantly, they must have advanced communication and influencing skills to be able to connect with senior management as well as junior staff, technical and non-technical, head office and overseas. The way board directors interact with staff throughout the organization c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corporate culture. In governance, we often emphasize the tone from the top.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a conversation I had with an army official at the highest order in the UK, who has seen the workings of governance at different levels throughout his career. Lieutenant General Richard Nudgey is a British Army officer and a former Defence Services Secretary of the UK. He has been leading a review into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Ministry of Defence and the assets managed by the British Military Service. We discuss how far obeying superiors will take us in governance. We agreed that for governance to function, 3 things need to happen: a clear tone from the top, a supportive mood in the middle management, and an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of the front line. And what do I mean by that? The tone from the top is about the board and management setting clear goals and strategic direction. The mood in the middle reflects trust of subsidiaries and departmental heads for the management and the board. The situation of the front line that carries out strategy and operations reflects the way the top and middle management have prepared their staff to deliver the results. Have the management listened to the frontline staff? It is important. Sometimes it seems like they have, or they feel or they behave as if they wanted to, but in reality, communication may not be as good as we think. In a bank, it could be a financial advisors and relationship managers being the frontline staff. In the retail consumer business, it would be the floor staff. Or in the current COVID era, the digital experience and online customer service team, they are the ones who are on the ground and deal with the actual delivery of the business. The board and the management must listen. Governance would only be effective if we listen and learn from those at different hierarchies of an organization. In our team, we assess the relational capital and behavioral skills of board directors by engaging with them, sometimes one-on-one, sometimes in groups of independent directors, and at other times with a mixed group of executives and non-executives. It is like a job interview for a senior executive position. We set out hypothetical and often conflicting situations and pose challenging questions that help us underst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directors on a number of topics, from the structure of remuneration to how to question an independent and fair valuation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When it comes to diversity and inclusion, it is the diversity of thought that we seek most in order to avoid the risk of groupthink, the yes man and yes woman on the board. But we're also against diversity for diversity's sake. Sometimes people just want a person who looks different, and that's just paying lip service to diversity. This brings me to the last and most important point,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embracing diversity and embracing inclusion. And I noticed that President Ms. Lee has made a conscious effort to mention inclusion in the title of today's conference, ahead of diversity. Embracing diversity focuses on the hardware that we can measure, the difference in gender, race, and ethnicity. This is a necessary but insufficient condition for an effective board. Embracing inclusion, however, is to harness the dividend that diversity has to offer, to learn to think from the perspectives of another, to have a constructive discourse that leads to an optimized outcome. It is often referred to as Hegelian dialectic, a method of discussion that relies on contradictory process between opposing sides. To reach an agreement, participants take the best of all sides in a continuous process of thesis and antithesis.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highlight 3 recommendations for Korea on building the future of the board. First, on how the new regulation can make a soft landing in practice. We feel it is encouraging that the regulation for gender diverse boards is here. Soft landing is possible by companies discussing this at the board level as soon as possible if the discussion has not yet taken place. Put this on the board agenda. Encourage the chair of the nomination committee to take concrete next steps and aim to have a plan for compliance in 2021. Secondly, on how to bring inclusion and diversity rooted in corporate culture and governance, we encourage directors to take a step back to consider how they themselves behave, listen to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For example, are there times when you look at someone younger or someone who is dressed in a t-shirt, and when they start speaking, you no longer pay attention because you think they have nothing intelligent to offer, to say? Do you judge people before they speak? Do you judge them by the way they look? Do you judge them because someone has taken a long career break to raise a family, so her life experiences does not seem relevant to the corporate world? Think again. Maybe these people have unique experiences that can add value to your work. Lastly, but most importantly, on how to build an effective and visionary board, we suggest focusing on understanding and improving the software of the existing board and have a view on the skill set the board needs in the future. Thank you very much. 예, 닥터초우께서 이사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나누어서 현재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가지 굉장히 중요한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닥터초우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패널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현장을 정돈하는 동안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키노트 스피치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패널 발표와 토론이 끝난 이후에 객석 질문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좌장이신 배보균 교수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께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널 발표와 토론은 고려대 교수이신 배보균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그 포럼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패널 사회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의 배보경입니다.
저도 졌지만 이 오늘 세 분 패널 조금 전에 닥터 초 강의도 너무 좋으셨죠. 저희한테 진짜 필요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세 분도 대단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마 미리 어떤 분들인지 공지가 되었지만 제가 잠시 살짝 중요한 부분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김우찬 교수님은 아마 저희 2회 때 한 번 더 패널로 오셔서 다들 대단한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바쁘신데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고려대학에 계시는데요. 행정고시 하시고 재정경제부 경제관료로 계시다가 공부하시고 이제 학교로 오셨는데 정말 중요한 주제인 기업 지배구조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경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문으로 또 강연으로 이런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강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의 시장 가치를 예측하는가라는 중요한 논문을 쓰시면서 평가 측정 지표 개발도 하셨어요. 그래서 상도 받으시고 해외 유명한 저널에 당연히 퍼블리시 됐죠. 그리고 이 사회 구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셔서 외경 이코노미상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와 한미 재무학회 공동 수여하는 탑 저널 저널 우수 논문상을 받으셨습니다. 하버드에서 정책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김은찬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저는 예전에 좀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사실 몰랐습니다. 요즘에는 그 어머니들한테 좀 유명하죠. 초등생이 수능 문제를 풀게 한 다른 차원의 수학 교육하는 깨봉수학, 그죠? 교육업체는 이쿠얼티 대표이신데 사실 이것도 정말 대단해요. 저도 봤더니 진짜 재미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는 전 세계의 그 은행을 선정해서 우수한 은행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에서 글로벌의 다 넘버원 은행이라고 상을 받은 싱가포르 개발은행의 사회이사십니다. 제가 사실 4차 산업혁명 강의할 때 항상 싱가포르 개발은행 사례를 드는데 드디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을 오늘 제가 만났습니다. 그 전에 삼성 경영혁신실 부사장으로 계셨고요.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USC에서 그 컴퓨터공학 박사를 하셨어요. 보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에 대통령 표정 오늘 또 저희 받았는데 그죠? 그랬습니다. 우리 조봉환 박사십니다. 네, 여러분. 자, 다음 이제 송지연 BCG 파트너십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오늘 또 뭐 그 얘기하시고 팬데믹이기도 하시는데 가장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커머스 디지털 분야이죠. 거기에 사업 전략, 사업성, 신사업 전략을 컨설팅을 하시고 또 유통과 소비재 분야에 특히 럭셔리, 홈쇼핑, 식품 제조, 식사재 유통 같은 곳에 지난 15년간 컨설팅을 하신 BCG 서울 오피스의 파트너이시자 BCG 글로벌 소비재 분야의 핵심 멤버이신 송지연 파트너십니다. 네. 아마 이제 각자 발표를 한 10분 정도 하고 여러분 이제 Q&A를 하실 텐데 내용을 보시면 야 정말 사회가 되더니 진짜 훌륭한 분들이시구나가 느끼실 겁니다. 우선 이제 김우찬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서 이제 여성 이사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며 또 아까 이사회의 장애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우찬 교수고요. 일단 저희 파워포인트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틴 차오 박사님도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올해 있었던 이 여성 이사 할당제라고 하죠. 여성 이사 할당제가 올해 2월달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드디어 통과가 됐고 22년 8월까지 이거를 이제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조금 선제적으로 여성 이사를 도입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 보면은 2019년도와 2020년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규제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에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사로 보면은 얼마 늘어나지 않았지만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을 보면은 현격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사회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평균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은 7명뿐이 안 돼요. 사회이사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사회 구조 크기를 굉장히 줄여놨거든요. 여기에 여성 이사가 한 명 들어가면은 계산해 보시면은 14%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사회 멤버의 여성이 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여성 이사 할당제를 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고 종국적으로는 전체 직원들 중에서 과연 여성이 얼마나 많이 임원이 되느냐. 그러니까 보드 멤버를 포함해서 진짜 익제큐티브인 여성들, 실제 일을 하는 그 사회이사로서가 아니고 사내이사로서 하는 아니면 미등기 임원으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남성은 전체 직원 중 1.2%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성은 0.2%뿐이 아닙니다. 사실 저 0.2%를 끌어올리는 게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이번에 도입된 여성이사 할당제를 활용을 해서 저 0.2%를 1.2%까지 끌어올릴 것이냐 6배로 그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7명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여성으로 이제 들어와 있고요. 2020년 8월까지는 뭐 제재는 없지만은 뭐 대부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본인이 사회이사 된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어떤 사명을 갖고 이 사회에 진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당연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우리 회사에 있는지 이것을 따지고 들고 HR 디렉터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회식 문화 아니면은 술 문화 아니면 야근 문화 이런 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육아에 있어서 남성보다 조금 더 책임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 일하기 너무 힘든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은 우리 회사에는 이런 거 좀 없애자. 다른 방법으로 모이자. 그런 역할을 이 보드 멤버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정보를 접할 수가 있고요. 뭐 승진에 있어서나 뭐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정보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데 여성분들도 그런 일에 있어서 밀리지 않도록 사내 회사 내에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이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사회이사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여성이사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거래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RX는 작년부터 뭐를 하고 있냐면은 여기 영어로 comply or explain이라고 하죠. 기업 지배구조 핵심 원칙들을 반드시 자산규모 2조 원 회사의 경우에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요. 만약에 준수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왜 그거를 아직까지 준수 못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여성 이사를 포함시키자는 거죠. 여성 사회이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성 사회이사를 별도 항목으로 뽑아가지고 여성 사회이사를 두고 있는 회사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아직도 안 두고 있는 회사, 특히 자산 규모 2조 원 이하는 아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 회사에 대해서도 설명 의무를 주게끔 하는 거죠. 지금은 comply or explain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원래 정부 정책에 따르면 이거를 전 상장 회사는 늘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조 원 이하의 경우에 여성 사회이사를 두고 있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일종의 이제 시장의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MPS의 경우에는 실제 여성 사회이사를 두고 있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좀 이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죠. 압박을 해서 두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성 사회이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이 여성 사회이사 본인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회이사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당신 회사에 여성들은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다. 당신이 역할을 해라라고 이 여성 사회이사를 압박하는 용어로 할 수가 있고요. MPS는 저희가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틴 차오가 계시는 그 페더레이티드 헐미스의 경우에는 아마 할 겁니다. 아마 당장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페더레이티드 헐미스뿐만 아니고 MPS도 같이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 이 여성 사회이사가 이제
진입을 했고 또 외부 공공기관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이 이사회 자체가 너무 약한 경우에는 이 이사회의 어떤 결정, 이 사회 여성 사회이사의 어떤 영향력이 회사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임파워 시킬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이제 저희가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내년 되면은 이제 14% 그죠, 꿈의 숫자입니다. 그것만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 개선을 위해서 우리 인식 차별 그리고 기업 문화를 개선해야 되고 여성 네트워킹을 강화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와 국민연금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이 아니라 그 이하도 이제 압력을 조금 넣어주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것이 이사회의 파워가 없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지금 이제 다음 발표해 주실 조봉환 대표께서 아까 말씀드린 DBS가 괜히 전 세계에서 상을 3개나 다 석권한 기관이 아닙니다. 여기 저희가 사전에 모임을 가졌는데요. 조 박사님 얘기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그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세계 최고의 은행 더더욱 이제 위치를 공고히 해나가죠. 어떻게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로 아까 닥터 차오가 얘기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사회의 다이나믹스가 여기 바로 거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DBS 이사회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요. 하는 내용을 좀 같이 쉐어를 하겠습니다. 이제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보드가 되면은 싱가포르에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을 3일을 받았는데 그 보드 교육에 가면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의 이제 거버넌스 자체가 이제 DBS의 이제 거버넌스가 코퍼럴 거버넌스가 잘 돼 있다고 이제 위닝 사례를 계속 이제 들어주는데 거기는 이렇게 CEO 견제 뭐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보면은 없어요. 그냥 이사회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 교육 받을 때 가장 이사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사회의 의장의 힘이 제일 세니까 이사회 의장 견제예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의 재정경제부 또는 증권감독원,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을 다 합한 것을 MAS라고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매년 모든 이사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가장 첫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사회 의장이 혹시 이사회의 분위기를 몰고 가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가장 물어보고 그걸 체크를 해요. 그리고 어떠냐, 이 분위기 같은 것 어떠냐, 이제 이런 건데 실제 이사회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끔 살벌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막 싸울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CEO하고 이사하고 분위기가 살벌하게 이제 논쟁이 가다 보면은 약간 격하게 되다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사회 의장이 나서서 좀 이렇게 참 진정을 시키고 이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드 컴포지션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사회가 11명인데 그 중에 이제 이그제큐티브는 CEO 1명이고 10명이 이제 사회 쪽인데 거기는 이제 정부 테마색이 30%를 쉐어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정부 쪽 인사가 차관이 1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회이사들인데 이 사회의 임기가 9년이 넘으면은 보통 이제 3년이 텀인데 3번을 하면은 9년이 되고
9년이 되면은 인디펜던트 지위를 잃어요. 그러니까 회사하고 너무 친하다는 게 돼서 인디펜던트 지위를 잃어서 실제 이제 인디펜던트가 과반을 넘어야 하니까 9년을 넘으면은 한 9년에서 12년 사이에 이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보통 이제 3년씩 해서 계속해서 가는데 임기가 이제 오랫동안 보장되니까 거기서 그 누구를 보드 멤버가 나가거나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제 하는 걸로 거의 다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사회의 다이버시티를 항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이제 공시를 하고 우리의 어떤 정책도 말을 하고 그런데 다이버시티가 꼭 들어가거든요. 다이버시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젠더고 그 다음이 이제 내셔널리티, 그러니까 11명 중에 말레이시아 한 분이 싱가포르 분 이외에 말레이시아 한 분, 인도 사람 2명, 호주 1명, 그리고 한국 저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싱가포르 분들이 이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백그라운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그 실제 그 은행에서 보통 필요한 어카운팅이나 모든 회사에서 필요한 어카운팅이나 은행에서 필요한 리스크 관리, 그다음 그 웰스 매니지먼트, 투자, 펀드, 그리고 그 마케팅,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이사회에 들어간 건 뭐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이사회하고 그 정부에서 아까 그 소프트웨어 쪽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테크놀로지와 그다음 인공지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실제 전문가를 이제 찾게 됐는데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찾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은행에 임원을 했고 실제 전공 자체를 테크놀로지 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운이 좋게 이제 저까지 기회가 돼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교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예 교수가 이제 제가 노미네이션 커미티에 있는데 교수는 죄송한데 교수는 풀에 올라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찾는 것은 실제 그 이제 거버넌스나 이런 것은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은행의 스트래티직 디렉션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그다음 스킬셋.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한 다이버시티 차원에서 가장 젠더 쪽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회이사를 지금 한 명 찾고 있는데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사실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나가시는 분이 리스크를 좀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하고 그다음 세 번째 기준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텐션 때문에 중국 전문가를 이제 프리퍼를 하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그 보드 미팅이나 이제 액티비티를 보면 왜 이제 이게 이사회 중심의 회사인지 그걸 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6번을 미팅을 하는데 4번은 이제 정기적 분기 미팅이고 2번이 주주총회 할 때 한 번, 그다음 내년도 심사 예산 심사할 때 한 번, 그렇게 해서 4번을 하는데 항상 그 보드 미팅의 형식은 이래요. 전반적으로 꼭 들어가는 게 세계의 경제 흐름과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 보드 멤버들은 중국의 흐름을 거의 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항상 할 때마다 정부의 부총리나 어떤 데는 총리가 직접 와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인사이트가 그냥 놀랍도록 잘 맞아요. 이렇게 쭉 제가 한 3년 동안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렉션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스트래티직 디렉션이라고 해서 아까처럼 디지털라이제이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 거는 이제 그대로 필요한 감사 그런 내용은 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보드 미팅 때마다 그 저녁에 만찬을 하는데, 보드 첫날 만찬을 하는데 거기에 항상 이그제큐티브들이 다 와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회식을 하는데,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그러니까 C레벨하고 C레벨 하나 밑에 주요 임원까지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그런 어떤 그 노미네이션 커미티하고 그다음 매니지먼트 커미트먼트에 매니지먼트 디벨롭먼트 할 때 임원 인사할 때 거의 다 이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거의 다 선정을 하기가 또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그 오프 사이트로 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항저우에 가서 그 알리바바 이사진하고 같이 그 스트래티직 그런 걸 논의를 하고 이건 이제 롱텀 쪽을 주로 커버를 하고요. 그다음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그 실무진하고 굉장히 인터랙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올해만 들어와서 4번인가를 한 인덱스하게 실제 그 예를 들어 감사 부서하고 하는 거, IT 부서하고 하는 거 이런 것을 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서 실제 이제 그 온라인으로 거의 이렇게 그 실무 부서자들 다 놓고 거기 돌아가는 시스템 다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드바이스 달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가 사실 그 내부 회사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속들이 이제 알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 커미티를 보면은 이제 저는 그 커미티 중에서 이제 노미네이션하고 오디트하고 컴펜세이션 앤 매니지먼트 디벨롭먼트에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노미네이션 커미티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거의 항상 2번 하면은 한 번은 인덱스하게 하는 게 CEO 석세션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CEO가 갑자기 유고시에 누구를 시킬 건가 하고 CEO가 그 리타이어 할 때 3년에서 5년 후에 리타이어 하면 누구를 시킬 건가 하고 그다음 롱텀으로 10년 이상 후에 그 캔디데이트를 다 골라요. 그래가지고 바로 유고시에는 그 내부에 있는 C레벨 누구를 할 것인가 하고 그다음 리타이어 할 때 5년 개념에서는 그 후보자들이 내부하고 외부 그러니까 싱가포르 외부에 있는 시티뱅크든지 다른 유명 은행들 매니지먼트나 아니면은 뭐 컨슈머 쪽 매니지먼트나 그런 사람들의 풀을 가져다 놓고 계속 이제 있죠. 그러니까 그 보면은 뭐 이렇게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입장에서 금방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게 잘 그냥 굴러갈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이제 인슈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디트 커미티에서는 그 오디트에 관한 것들, 그다음 컴펜세이션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이제 주로 그 CEO 인센티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인센티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은행에서 자료는 많이 준비를 해줘요. 보통 이제 이사회를 한 번에 한 1,500페이지에서 2,000페이지 정도가 이제 여기 아이패드로 이제 날라오는데 이걸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드들이 다 디스커션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공부를 안 하고 가면은 계속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것들을 그 모든 스크립트를 다시 MAS에 보내거든요. 아까 그 정부에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 보드의 활동을 다 리뷰를 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없으면은 거기에 있을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약간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 구조를 다 알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다음 DBS의 이제 그 여성들의 활약이 굉장히 뛰어난데, 내부 그 의사 임원의 그 피시 굽타라고 그 CEO는 이제 인도분 남자분이시고, CFO가 여성분이시고, 그다음 기업 뱅킹 쪽의 헤드가 여성분이시고, 그다음 HR, 캐피탈 마켓, 홍보, 여기 다 헤드가 이제 여성분인데, 재작년까지는 CFO, 개인 뱅킹, 기업 뱅킹, 그러니까 탑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리타이어를 하셔서 그래도 이제 여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제가 그 아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여성들이 이사로 이렇게
사회이사나 이사 보드 멤버로 되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그 임원의 풀이 좀 많아야 그다음 이렇게 건강하게 이사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현재 그 DBS는 11명 중에 3분이 이제 그 여성분이시고, 한 분은 그 우리나라로 보면 산업부 차관이신 분이 이제 보드로 들어와 계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아까 리스크 전문가, 이분이 이제 12년을 해서 이제 스텝 다운 할 때가 돼서 이제 지금 새로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을 퍼스트 프라이어리티로 놓고 지금 뽑고 있고요. 그다음 한 분은 이제 코카콜라나 뭐 이제 그런 펩시 이런 데 계셨던 컨슈머 전문가이시고 인도 분이신데, 인도 분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CEO도 인도 분이고 이분도 인도 분이신데 그 하여튼 심심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활발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NC 그 노미네이션 커미티에서 하는 일이 이제 보드를 누구를 구성할 것인가 하고 CEO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을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프라이어리티를 높게 친다는 걸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 많이 웃으셨는데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리포트를 아주 1,500페이지요? 1,000페이지 주신다고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서로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거리를 주죠. 저희는 보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뭔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좀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제 말씀이, 자, 이사의 멤버의 여성 이사가 많으려면 실제로 풀이 많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지연 파트너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어떻게 여성 인력들이 역할을 할 것인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죠.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BCG의 송지연 파트너라고 합니다. 오늘 앞서서 이제 패널분들께서 말씀 좋은 얘기들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체계 혹은 뭐 룰로서 여성 임원 내지는 이제 사회이사의 비중을 이제 높게 가져가는 것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필수적인 것들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핵심은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시딩을 할 수 있는 기업 내 고위직 여성, 특히 이제 고위직 임원 그리고 C 레벨까지 이제 여성 임원들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풀링이 많이 되어야 이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컨설팅 회사긴 하지만 한 2-3년에 한 번 정도로 주요 국가 이제 대상으로, 주요 국가의 이제 탑 컴퍼니들 대상으로 특히 젠더를 중심으로 한 다이버시티가 실제 기업의 성과 혹은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단 단순히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기업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강화하는데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버시티라고 하면은 뭐 젠더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내셔널리티라든가 백그라운드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을 하는데, 가장 그 중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신경을 최근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거는 오랫동안 이제 젠더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저희가 이거는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 내용인데, 한 6개 국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다이버시티를 더 많이 가진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 대비 어떠한 이제 그 이노베이션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재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보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이노베이션이라는 지표를 이제 좀 같이 봤어요. 여기서 저희가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기업의 레베뉴 중에 신사업 내지는 신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가지고 3년에 걸쳐 누적된 비중을 가지고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제 인덱스를 만든 것이었는데,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닥터 초우도 말씀하셨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서 무엇보다도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이제는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제 처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 평균 대비 다이버시티 스코어가 낮은 회사 그리고 평균 대비 다이버시티 스코어가 높은 회사 간에 이 이노베이션 인덱스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대비 훨씬 더 높은 다이버시티의 비중을 가져가는 회사가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매출의 비중이 이제 45%까지 차지를 하는, 그래서 이제 다이버시티가 실제 기업의 혁신에 실질적인 임팩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기업 성과로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빗 마진, 평균 에빗 마진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이버시티가 높은 회사가 평균보다 낮은 회사 대비 무려 이제 9%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갭을 보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제 전무후무한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사실 이제 업계에서는 뭐 5년 혹은 10년에 걸쳐 일어났어야 되는 변화가 불과 1년에 걸쳐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정말 기업들은 현장에서 하루하루 이 속도를 따라가기가 급급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변화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의 어떤 요구 수준이 높은 회사일수록 사실은 혁신과 이 다이버시티 간의 상관관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추세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유통 소비재 쪽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최근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거의 대부분을 디지털에 관련된 작업들을 많이 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 유명 이제 플랫폼 회사들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쪽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을 실제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있어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나아가는 회사들이 특히 이 젠더에 있어서의 다이버시티를 확연히 다르게 현장에서 제가 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고, 무엇보다도 이제 디지털 시대에 저는 가장 큰 이제 차이는 뭐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요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 저희가 뭐 정보 서비스업이었을 때 혹은 그 전에 제조업이었을 때 대비 속도의 차이, 그냥 그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변화라는 건 늘 있어 왔지만 이 변화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빨리 일어나고, 과거에 저희가 굳건할 거라고 믿었던 여러 가지 기업에서의 어떤 공식들, 포뮬라들이 더 이상 이제 굳건하지 않은 이제 새로운 이머징 플레이어들이 너무나 빠르게 매일매일 같이 나오고, 그들이 시장의 룰을 그냥 새롭게 써버리는, 과거의 사업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생존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인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뭐 채용 내지는 이제 인재를 실제 육성하는 데 있어서 뭐 남녀의 어떤 차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는 것 같아요. 혁신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그것이 뭐 어떠한 학력을 가졌건 어떠한 젠더를 가졌건 지금은 일단 인재 확보 자체가 혁신을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생존의 열쇠가 되었기 때문에 디지털이 점점 중요해지는 현장에서는 조금씩 물론 아직까지 비중은 훨씬 더 많이 가야 하지만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들로 보이고, 실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했던 고객사 중에 소위 이제 플랫폼 회사라고 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직, 특히 이제 C-레벨의 오히려 절반 이상이 여성분이라던가 메인 사업부의 헤드가 여성분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많이 볼 수 있었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과는 조금 다른, 무조건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닥터2조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좀 다른 역량, 기본적으로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좀 탑다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조금 더 귀를 열고 이제 리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세대 자체가 밀레니얼, 이제 G세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해서 지도자가 이제 앞으로 나가려면은 기존에 조금 남성 중심적인 이제 탑다운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이상 이제 좀 워킹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중요성, 여성성을 가진 어떤 리더십, 그것이 실제 성별이 남자건 여자건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지만 충분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국내 대부분의 기업도 사실 비슷한 상황인데, 채용 당시에는 남녀의 비율이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뭐 50대 50, 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능력 있는 젊은 여성 인재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채용이 돼서 시작은 하지만, 결국에 이제 마지막 골까지 C-레벨까지 올라가는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현격하게 이제 어드밴스먼트의 그 비중이 떨어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그러한 현실인 거고, 이 글래스 실링이 여전히 일단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 적절하게 기업의 인터벤션들이 있어줘야 한다는 게 BCG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급여에 있어서의 평등성, 그리고 이제 채용, 그리고 채용 이후에 이제 여성 인재 리텐션, 그리고 이제 적정한 시기에서의 승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C 레벨까지 올릴 수 있는 이제 레프레젠테티브한 롤을 여성에게 실제 주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BCG가 가장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은 많은 기업이 요 앞 단계가 리크루트먼트, 채용에 굉장히 많이 방점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성 인재를 뭔가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폴리스라든가 내부 규정을 통해서 여성 인재의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던가 하지만 사실 저희가 볼 때 중요한 건 이제 리텐션부터 실제 이제 여성 인재들이 육아나 뭐 출산이나 결혼 등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 과정에서도 회사를 이제 그만두지 않고 궁극에는 이제 C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 이후의 단계에서, 채용 이후의 단계에서의 인터벤션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조금 장치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이 젠더 다이버시티에 대한 이 아젠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일반적인 뭐 전략 아젠다 혹은 경영 아젠다와 동일한 수준의 우선순위를 두고 실질적인 목표치를 좀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단계에서 적절한 장치들을 통해 개입을 하고, 과연 이것들이 저 목표에 맞게 제대로 현재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십 레벨, 경영진 레벨에서부터도 이제 이 이슈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조직 문화와 리더십에서의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송 파트님 이제 설명 들으면서 우리 WCD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 분 발표를 들어보니 닥터 초가 얘기하신 그 하드웨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나가서 소프트웨어까지 실제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하고 있는 싱가포르 개발은행의 사례를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김우찬 교수님께 이제 지금 이제 세 분의 발표가 끝나고 질문들인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또 여러 플로어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갭이 저희 한국 상황에서는 갭이 무지하게 크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막 법이 생겼지만 실제로 중요한 게 이사회의 파워가, 법이 생겨서 숫자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할을 해서 기업의 성과가 나야 이 법이 정말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 그래서 점점 더 확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사회의 역할, 어떻게 하면 이사회가 역할을 강화할 것이냐, 인파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교수님 아이디어 있으실 것 같아요. 얘기 좀 말씀 좀 주십시오. 네. 예. 제가 발표 끝 마무리에 이제 이사회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좀 인파워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싱가포르의 그 우리 조봉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이사회랑 굉장히 달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조금 하이 레벨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사회 내에 하부위원회로서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는 게 감사위원회하고 사회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에 대해서만 이제 강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감사지만은 또 우리나라 특수 상황에서는 내부 거래에 대한 승인도 있거든요. 이 기능을 이제 제대로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다 보니까 사회이사만 추천을 합니다. 사실 싱가포르의 경우 보셨지만은 나미네이션 커미티라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사내이사, C-level executive에 대한 나미네이션까지 하거든요. 여기에 또 차이점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회사는 있지만은 보상위원회 또는 보수위원회가 법적으로는 강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이사들, 그러니까 보드 중에서도 사회이사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려면은 결국은 법 개정을 통해서 내부 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그냥 추천위원회로 바꾸고 보수위원회도 강제로 두게 하면은 사실 법적 권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워 시프트가 생기는 겁니다. CEO와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너가 있으면 총수일가 그쪽에 힘이 너무 많이 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일부 또는 상당히 사회이사 쪽으로 가게 되면은
CEO와 그쪽에 있는 분들이 사회이사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본인들의 보수도 보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내부 거래도 감사위원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본인들의 부하도 노미네이션 커미티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이사를 도저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간단한 방법은, 간단하진 않지만은 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그 감사위원회와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두는 그 제도가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99년도 12월 달에 증권거래법 시절이죠. 그 개정하고 나서 도대체 몇 년이 지났는지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바꿀 때가 됐고, 또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더 이상 이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상장 회사 수가 2,000개가 넘었습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threshold들도 1조 원으로 낮춰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에 있어서 자산 규모 2조 원만 우리가 케어를 하고 나머지는 포기한 거거든요. 사실상 포기하지 말고 인클루시브하게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도 좀 이렇게 제대로 이 사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있지만 아마 같은 마음이어서 우리 여기 많이 참석해 주신 플로어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플로어에서 질문 한 2개 받아볼까요? 네. 네. 마이크 좀. 네. 일어서서 해야 되나요? 앉아서. 네, 안녕하세요. 저 권숙경입니다. 일단 표 박사님 진짜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그 DBS 의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은행에, 국내에도 은행에 많이 계셨잖아요.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 그러면서 이사에 참여를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국민은행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데, 여성은 저 혼자고, 대부분이 이제 교수님이시고, 대부분 발언은 저 혼자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DBS 같은 경우는 CEO 자체가 시티은행 출신이고, 그 문화 자체가, 제도도 그렇지만 문화 자체가 굉장히 그 된 것 같아요. 제도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게 how to operate거든요. 그 경영진의 생각인데 지금 아마 차이를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은행이 DBS를 그 정도를 따라가면 몇 년이 걸릴까요? 저는 그게 지금 들으면서 상당히 이사가 많은 걸 참여를 하시는 지금 케이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사가 잘 모르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거나 하면 상당히 그 이사를 불편해하는 문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과의 사회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들으면서 이거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까? 우리가 하는 임기 내 아니면 10년 내 가능할까요? 그럼 한번 아마 국내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느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얼마 걸릴지는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컨트랙을 이제 이사로서 컨트랙을 맺을 때 컨트랙을 쓰고 났는데 컨트랙이 또 하나가 더 와요. 그게 뭐냐면은 정부 MAS 감독기관하고 컨트랙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일단 그 형사처벌 조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더라고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예를 들면 의무들이 다 적혀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이사의 의장 견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회사에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C-레벨뿐만 아니라 그 실무자를 불러서 직접 그걸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사가 그게 의무 태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이사의 책임으로 다 나중에는 실제 책임이 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뭐 원래 그 실무자들의 그 회사 내부에 돌아가는 것은 거의 다 알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센티브나 컴펜세이션이나 그 임원진 임명하는 것이 거의 다 이사회에서 결정. 물론
그 CEO가 그 자료를 준비해서 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의사결정 레벨은 다 임원진에서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사회 중심으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그 문화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싱가포르 그 사람들 보면은 약간 동양적인 그런 정과 그 서양의 어떤 합리성 그걸 아주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좀 잘 결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사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밤에 이제 이렇게 회식을 하거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유대 관계가 깊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너무 잡담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조봉환 박사 무슨 말씀하셨냐면 몇 년 걸릴지는 교수님이 잘 아실 것 같다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금 감사위원회까지 있는 게 지금 몇 년이 됐다. 그 다음 단계 보상까지도 노미네이션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거 또 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초가 먼저 말씀 주신 하드웨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갖춰지면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가야 된다. 물론 동시에 가야 되긴 하겠지만 말씀 주셨는데 교수님 얼마 정도 걸릴까요?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다음 단계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지금 말씀 주신 것까지 법제화가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한데 법제화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 조봉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싱가포르 이사들의 경우에는 어떤 이사의 책임, 특히 법적인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책임에 대한 법리도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그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구조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걸 다 고쳐도 과연 변할까? 그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문화적인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KB금융지주 금융은행의 경우에는 사실 뭐 모든 위원회 다 갖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다른 일반 회사에 비해서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동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DBS만큼 그렇게 할바하진 않다. 어렵다. 그중 멤버들이 지금 공부도 그렇게 많이 시킨 게 1,500페이지잖아요. 저희는 100페이지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그 실무자하고 얘기하는 게 이사의 역할인가에 저는 항상 얘기하고 싶어도 저는 항상 퀴즈는 좀 갖대요. 이사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일반적인 이사의 역할에서는 이사가 왜 그런 것까지 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아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아닌 문화,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보상위원회도 있고 감사위원회도 있고 이사회에서 계열사 거래 다 승인하고 뭐 정보에서 CEO 이런 거 다 하고 평가도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게 조직의 문화와 CEO들의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CEO들을 어떻게 그거를 교육을 시켜서 이사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사들이 하는 역할들을 누가 모니터해서 지적할 것이냐. 그냥 금감원이 사실은 감사를 나오면 이사의 의사록을 다 봅니다. 그래서 사실 코멘트도 저도 받기도 했는데 저희도 이제 브리핑도 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아마 평가하는 역할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피드백을 주기 시작을 하면 제 생각에는 그 금융기관이나 다른 이사회들의 역할이 조금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네. 방안이 있으셨네요. 저희 닥터 초가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용을 상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닥터 초께도 여러분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누가 회장님? 네, 혹시? 그럼 회장님께서? 네. 네. 밤 늦게까지 지금 영국은 밤 12시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계시고 강연만 하고 나가신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우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여성 이상 할당제 목표는 전체 직원 중 여성 임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성 사회이사들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근데 미션 세계가 다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권 고문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나라 이사회 제도가 굉장히 독립성과 전문성이 약한 구조 속에서 여성 사회이사들한테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닥터 초우님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회의 인파워먼트를 어떻게 부여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외국의 나라들에서는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파워먼트를 구축했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question. I hope you can hear me. And it is my pleasure I don't feel I'm staying up late. I actually feel like it's the morning now because I'm very energized by this conversation. So in terms of empowerment, I think you can look at it at least from two perspectives. A lot of the times empowerment comes from the individual themselves because they demonstrate an ability to willingness to learn and willingness to listen. And that in itself is empowerment because you send the right message by having the right attitude and having the right curiosity. So this is something that is endogenous, is from within yourself. And that empowerment you can control. We can only control what we have. So this is something you can go out and reach out to. And what is exogenous and provided by the company is actually the whole enabling environment. The message from the CEO, the message from chairman, especially if the chairman is not independent or if the board has a combined CEO and chair. You have executives inviting the independent director, not only through formal events, but they welcome their surprise visits and in different types of social events as well. And I think that by a company welcoming this type of interaction, it sends a very good message of empowerment of the involvement of the director. And also, don't forget that we are in a digitization age. The social media, I have seen many more independent directors becoming active on social media, participating in industry discussion. So I'm a member of the ICGN board,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and we work quite a lot with different board directors and different companies. And I remember on many different topics, we have seen female and male, or even non-gender, binary gender director coming out and speak on different topics, giving examples, specific examples from the corporate that they represent, which again strengthen the credibility of the involvement and understanding of company. The messaging, consistent messaging is very important. And all this comes to empowering yourself and encouraging the company to demonstrate a commitment to empowering you. So it works in multiple pillars and areas. I hope this answers your question. And thank you very much again for asking a very interesting question. Thank you. 네, 정말 중요한 말씀,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조금 궁금하긴 했는데, 네, 손 회장님, 네, 질문.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WCD를 만들고 이번에 이제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이제 적어도 여성 1명 이제 통과가 됐는데, 저희도 굉장히 책임이 크죠. 사회적으로 이런 큰 변화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현직 여성 이사들이 잘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한데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공감을 하잖아요. 여성이 들어가서 다이버시티가 생기면은 성과가 좋아진다. 그런데 이걸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아직. 그래서 세 분 뭐 고명하신 분들이고 특히 이제 송지연 파트너는 그런 거를 지금 스터디를 하잖아요.
다이버시티 중에서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이버시티가 뭐 성별도 있고 나이도 있고 백그라운드 있고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도 여성이 젠더 다이버시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걸 조금 여러 가지 아티클을 통해서 정말 여성이 들어갔을 때 실적이 좋아지고 한다는 거를 좀 이렇게 그 매체에다가 좀 많이 기고를 해주시면은 함께 노력해서 정말 조금 더 나은 그 이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질문 하나 받고 시간이 조금 그런데 네. 안선주 이사님. 저 질문이 마이크를 주셨는데 우선 먼저 하시죠. 네. 저 그 방금 사실 회장님 손병욱 전 회장님 말씀 주신 것과 연결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저는 송전 파트너께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여러 데이터로서 다이버시티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한국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과 직접 많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닥터 차오가 얘기한 것처럼 그 CEO가 어떤 생각과 어떤 그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대주주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가 인파워먼트나 다이버시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게 아무리 숫자와 데이터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굉장히 큰 배리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올해 특히 뭐 1, 2년 사이에 그 CEO나 대주주 레벨의 인식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시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흐름 안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한국의 가장 현재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대기업이라고 저희가 지칭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업종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뭐 은행 쪽도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러 업종 중에서도 이제 유통 소비재 쪽을 주로 많이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씩 뭐 산업재라던가 금융이라던가 보험이라던가 이제 이런 쪽 섹터에서의 오너 내지는 이제 C-레벨의 뭐 회장님, 체어맨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만날 기회가 있는데 확연하게 이제 산업재라던가 금융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리지드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유통 소비재 쪽이 저는 이제 조금 더 급변화를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맞이했는가가 사실은 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통 소비재라는 업 자체가 이제 여성의 퍼체이스 소비자 자체가 여성인 것도 사실 있지만 그게 뭐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통 소비재 쪽도 여전히 이제 남성 위주의 이제 그 임원 중심 혹은 C-레벨 중심으로 이제 가던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유통 소비재 쪽에서는 확실히 이제 인식 변화들이 나오는 것 같고 정책적으로도 많은 이제 도입들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유통 소비재 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신흥 플레이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소위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에서 사실 여성 파운더 내지는 여성 임원들이 리드를 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내는 이런 실제적인 성공 케이스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마켓컬리라던가 사실 지금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수장 자체가 여성이고 네이버의 가장 지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쇼핑 사업의 헤드도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좀 사례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은 이 디지털 시대에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고객과 생산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밸류 체인들이 다 무너지면서 무엇보다도 고객을 가장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 이런 업에서는 이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고객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직관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장 환경으로 가면서 여성 인재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그들이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들이 이제 인식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체되지만 그래도 우리 안선주 이사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봉환 대표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싱가포르 리콴유 행정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싱가포르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문화 사회고 다인종 사회라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 가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이제 단일 민족으로서 그다음에 또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빠른 의사 결정 과정이 필요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이제 시작하는 포인트 자체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보드 멤버가 11명이나 되고 각자 다른 백그라운드와 인종과 컬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한데 아까 얘기하실 때 싸우기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다이버스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이펙티브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해낼 수 있는가 그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앞으로는 이제 한국 사회에도 다양성이 중요해지면서 필요한 과제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 그런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많이 해오고 좀 이렇게 크리티컬 이슈 같은 것들은 미리 그 실무 부서하고 직접 그 이사하고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들 그 저희 타임 맞추기가 어려울 때는 이사 한 명 한 명 다 그 커뮤니케이션을 다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3시간 그 잡아서 지금은 이제 그 온라인으로 그 화상 통화를 하면서 그때 거의 그 질문의 핵심 요지나 이런 것들이 다 나가고 가끔 이제 CEO하고 사회이사하고 컨플릭트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CEO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 잘 알고 본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하고 사회이사 입장에서 그보다는 덜 인볼브가 돼 있고 하지만 그 외부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디스커션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은 디스커션을 쭉 하다 보면은 CEO는 한 명이고 그 외부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쭉 가다 보면 거의 사회이사들의 의견으로 접근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사회이사들도 모두 다 좀 합리적이기 때문에 CEO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결국 제일 마지막에는 전원 일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의장이 나서서 이렇게 각자 물어보고 그 확인을 해요. 의견이 어떻다고 하고 이제 그걸 뭐 예스 노로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경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게 되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 사회이사들이 인볼브먼트가 굉장히 많아야 실제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아마 굉장히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회이사를 있는 회사가 소비재도 아닌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남성 도미네이트된 회사인데 제가 그 회사의 사회이사를 하게 되는데 저한테 CEO가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우리 회사도 이제 여성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리더로서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항상 제한적이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패널 오늘 세션을 진행하다 보니 자 결국은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자신감을 갖고 뭔가 챌린지를 하고 제안을 우리 이사들이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스스로가 인파워를 시켜야 되고 또 우리의 그 후배들을 자꾸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김우천 교수님 말씀 주신 이 사회가 파워를 가지려면 제도적인 것도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 계신 세 분이 막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제도적으로 교수님이 애를 써주실 거고 송재현 파트너께서 CEO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기고도 해주실 거고 조보환 대표는 디베이스의 성공 사례들을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세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닥터 차오 마지막에 주신 말씀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안 주무시고 계신 닥터 초 여쭙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클로징 코멘트 닥터 초께 부탁드립니다. 네. I have learned a lot today from other panelists and moderators about the specific challenges, but also opportunities of bringing diversity and inclusion to the board in Korea. And I'm very energized by the interests from the different directors on site and online.
And I think that we have really good momentum and energy to be able to bring positive changes that we would like to see in Korea. So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and I hope I'll be able to meet you and connect you in person, and if not virtually and by email, so that we can continue the discussion and exchanges.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be part of this amazing group.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세 분께 닥터- 네, 세 분께도 박수 한 번만 여러분. 네, 큰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지막 닥터 초우의 얘기처럼 저희가 서로가 에너지를 받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많은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세계여성이사협회 4주년 기념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